안녕하세요. 바른생각 바른공부의 힘 수학 강사 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요. 다항식의 계산 중에서도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공부했으면 이제 곱셈, 나눗셈도 같이 공부해 봐야 되겠죠? 자,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까지 덧셈, 뺄셈은 동류항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곱셈과 나눗셈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중요한지, 내용보다는 개념 자체의 이해가 어렵다기보다는 잦은 실수가 일어난다거나, 이제, 이런 내용들이 어려우니까 개념을 빠르게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문제의 양을 조금 늘려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개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 나눗셈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은 바로 여기에 곱셈이 나왔을 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해 나간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곱해지지 않은 곳이 없이 골고루 분배시켜서 곱해 나가는 그 과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뭐 항이 하나 있었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x 곱하기 x 플러스 y. 자, 지금 보는 것처럼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에서 본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x가 x 플러스 y의 전체 곱해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x는 x 플러스 y의 x로 그 다음에 또 x 플러스 y의 y로 각각 곱해지게끔 하자. 이렇게 하는 과정을 우리는 분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분배시켜서 정리하게 되면 x와 x가 곱해졌을 때 x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그대로 정리해 주고요. 그리고 x, y. 자, 이게 이제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이 되겠죠. 이것이 위치가 바뀌어서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에서 단항식이 다항식 뒤에 가더라도 뒤에서 똑같이 분배시킬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x 플러스 y가 있는데 조금 전에는 앞에서 곱했죠. 뒤에서 만약에 이렇게 곱한다고 하더라도 이때에 분배되는 것은 똑같이 골고루 앞에 나와 있는 다항식 쪽으로 분배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뭐 결과는 당연히 똑같이 x제곱 플러스 xy가 나오겠죠.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똑같이 6이 나오는 것처럼 곱셈에서는 이렇게 앞뒤가 바뀌어도 즉 그 결과가 같더라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하죠. 자, 이러한 연산에 대한 교환 법칙이나 이제 여러 가지 법칙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배워 나가도록 하고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단항식과 다항식 또는 다항식과 단항식의 곱셈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눗셈인데요. 이 나눗셈 같은 경우에도 이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할 수 있어요. 방법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은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게 되면 그 뒤에 나와 있는 식은 역수를 취한다라고 하는 거 초등과정에서부터 공부했던 거죠. 지금 나와 있는 이 나눗셈이 다음과 같이 곱셈으로 바뀌는 경우 이렇게 가서 곱셈으로 바뀌는 경우 그 뒤에 나와 있는 누구는 c는 바로 c분의 1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요 내용 정도만 기억한다면 뭐 쉽게 다음에는 이제 골고루 분배시켜서 정리할 수 있겠죠. 요렇게 해서 이때 c분의 1이 A항과 그 다음에 B항으로 각각 분배되면서 이런 결과물을 나오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눗셈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즉 분수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분수꼴로 고친 후에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방법 첫 번째 봤었던 거랑 방법 두 번째 봤던 거랑 뭐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지금 나눗셈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 자체는 앞에 나와 있는 A 플러스 B라고 하는 다항식을 뒤에 나와 있는 C라고 하는 단항식으로 나누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나눠지는 식은 분자로 나누는 식은 분모로 보내죠. 자, 그래서 각각 다음과 같이 A 플러스 B라고 하는 요 다항식은 분자로 그 다음에 나누는 식인 C는 분모로 가는 이러한 상황으로 만들어서 결국 이 내용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다? 바로 C분의 A 플러스 B다. 그것은 C분의 A 플러스 C분의 B다. 여기 있는 요 부분에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때 C분의 A 플러스 B를 보고 약분하는 과정 같은 경우 자칫하면 실수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예가 좋을까요? X분의 X제곱 Y
플러스 x. 자, 이렇게 있었다고 해봅시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나눠서 분수로 바꾼다고 하니까 지금처럼 바꿔놓고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서 약분을 하게 될 때 x하고 x제곱의 x 이렇게 약분시켜 놓고 답을 xy 플러스 x 이렇게 쓰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거죠. 혹시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 이게 뭐가 틀린 거지?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잘 살펴주도록 하세요. 이런 실수가 정말 많이 일어나거든요.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뜻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일단 요것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x분의 x제곱 y가 되는 것이고 플러스 x분의 x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자 자리에 어떤 항들이 덧셈이나 뺄셈 등으로 연결돼 있고 분모에 나와 있는 항과 어떤 약분의 과정을 거치게 될 때 지금처럼 약분시켜버리고 나서 사라져 버렸다고 다음번에 나오는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x 이런 부분들을 약분 안 시키고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녀석을 약분시켜 놓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x하고 x제곱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항은 xy가 되는 것이고 뒤에 나와 있는 x와 x가 또 약분되면서 플러스 1. 자, 요런 과정을 거쳐서 약분되는 것 혹시라도 놓치고 가는 학생들 또는 자주 실수가 일어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이런 부분들 주의해서 문제에 접근하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내용 정도를 알아둔다면 역시 여기에서도 어려운 개념은 없어요. 실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정확하게 개념을 확실히 정립해 두는 것이 문제풀이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다음 확인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자, 확인 1번 문제죠. 다음에 나와 있는 식을 간단히 했을 때 x제곱의 개수를 a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xy의 개수를 b라고 했죠. 이랬을 때 b-a의 값을 구하라. 결국 이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b-a의 값이라고 한다면 b를 구해주고 a를 구해서 빼주면 되겠다. 자, 이런 이제 설계를 할 수 있어요. 너무도 간단한 내용이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이유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문항을 분석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풀어감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을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 설명을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나와 있는 조건을 봤더니 이런 식이 나와 있네요. 앞서서 나와 있는 식 쭉 정리를 해보면 그럼 이것을 간단히 하라 라고 한다면 곱셈기호 생략돼 있어서 앞에 나와 있는 단항식을 안에 있는 다항식으로 분배시켜야 될 것이고 뒤에서 곱해졌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분배시켜서 나타내겠죠. 굳이 곱셈을 쓴 이유도 여기에 곱셈기호가 생략되는 건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곱셈기호가 나왔다는 것도 결국에는 생략되어 보이지 않는 것이 표현되었을 때도 이렇게 분배시켜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골고루 분배시켜보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마이너스 3x부터 2x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4에다가 이렇게 분배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x 제곱 될 거고요. 플러스 아니죠. 마이너스죠. 자, 이렇게 해서 좀 지워보고요. 마이너스 12x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5x를 요 안쪽으로 먼저 분배시키겠습니다. 음의 부호가 들어가는 곳으로 실수가 일어나는 것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암산으로 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일단은 분배시켜서 정확한 계산을 하는 연습부터 하도록 하자고요. 마이너스 5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5xy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6x제곱 그대로 적어주겠습니다. 마이너스 12x 그리고 마이너스가 골고루 또 분배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마치 안에 있는 다항식의 각 항으로 곱해지는 셈으로 생각한다면 플러스 5x제곱 그리고 플러스 15xy가 되겠네요. 정리해보자면 동류항끼리 덧셈 뺄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거고 해서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플러스 15xy 그리고 마이너스 12x 자, 문제에서 무엇을 찾아라 라고 했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x제곱의 개수를 a라고 했고 그래서 a는 얼마가 되나요? 0 그러면 안 돼요. 마이너스 1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y의 개수는 얼마인가요? 네, 15 되는 거 알 수 있겠어요. b는 15.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b-a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b는 15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이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집중력을 잃지 말라고 한 것은 이거 쉽게 정답을 14라고 적는 친구들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만나게 되면 플러스 될 테니까 16이라고 그 문제의 정답을 정확하게 찾아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1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나와 있는 예제 1번은 직접 자기 손으로 한번 꼭 풀어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예제 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을 간단히 하여라예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직접 자기 손으로 풀 때 내 실력이 된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광고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스톱해놓고 문제를 풀고 나서 또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라는 정도를 구상하고 나서 선생님의 풀이를 보는 것이 여러분들 실력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광고가 아직은 안 나가니까 일단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자, 문제 풀어봤나요? 풀어봤어야 되는데, 자, 선생님과 함께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하죠. 6x제곱 y 마이너스 3xy를 3y로 나눈대요. 자, 요거는 지금 그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게 되면 뒤에 나와 있는 항은 그렇죠. 역수를 취한다 그랬어요. 3y분의 1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6x제곱 y 마이너스 3xy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 하나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나눗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나누어지는 식은 분자로 그 다음에 나누는 식은 분모로 가는 나눗셈의 의미 그대로 적용해서 본다면 얘는 4xy분의 12x제곱 y 마이너스 8xy 헷갈리지 말라고 선생님이 괄호를 이렇게 쳐주도록 할게요. 뭐에 헷갈리지 않으려고 하냐면 이 앞에 있는 요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를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거 골고루 분배시켜서 정리해보면 3y분의 1을 어디로? 네, 바로 앞에 나와 있는 6x제곱 y와 마이너스 3xy로 분배시킬 건데요. 분배시키면서 약분하면 3, 2, 6이 될 테니까 2가 남을 것이고 x제곱 그대로 있고 y 약분되면서 사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y에 마이너스 3과 3이 약분되면 마이너스 1이 x만 남고 y 또 약분돼서 사라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요거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 보죠. 마이너스 4xy 분의 12x제곱 y 그 다음에 플러스 4xy 분의 8xy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인데 여기 갑자기 왜 플러스가 됐나요? 이 마이너스 1이 이 분자 자리 이쪽으로 분배되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도 그렇게 생긴 거고요. 자, 지금처럼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약분시켜서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죠. 앞에 있는 거 그대로 적어줄게요. 2x제곱 마이너스 x에다가 그 다음에 4, 3, 10이 될 테니까는 3 될 거고요. x제곱과 x 약분될 거고 y 사라지면 마이너스 3x 이렇게 남겠네요. 그 다음에 4, 1은 4, 4, 2, 8 될 거고 xy 이렇게 싹 약분되면 플러스 2 이렇게 하나 남을 겁니다. 동료한끼리 정리해 주는 거 잊어서는 안 돼요.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그리고 플러스 2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로 이렇게 해서 그 정답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어지는 개념은요. 다항식과 그 다음에 다항식과의 곱셈. 이건 어떻게 계산할 건가?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계산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도 기억해야 될 법칙은 딱 하나입니다. 분배 법칙. 그래서 분배 법칙에서 식이 다음과 같이 쭉 정리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동류항이 있으면 동류항끼리 모아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정 항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가 등장할 수 있는데 여기는 오타가 발생했네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보게 될 교재 파일에는 정리해 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는 특정 항의 개수를 구할 때는 그 전체를 전부 다 전개시켜서 확인할 게 아니라 해당하는 부분만 전개시켜 놓고 그 부분만 생각해 주면 되겠다. 결국 중요한 얘기는 어디에 있냐면 분배 법칙입니다.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을 골고루 잘 사용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분배 법칙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본다면 a 플러스 b 곱하기 c 플러스 d 같은 경우에 A를 C에다가 A를 D에다가 그 다음에 B를 C에다가 그 다음에 B를 D에다가 골고루 곱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해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계산하기가 귀찮아서 그렇지 몰라서 못 푸는 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확인 문제 바로 넘어가서 문제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2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나와 있는 식의 전개식에서 A, B 곱의 개수를 구하라. 자, 이런 경우에요. 앞서서 얘기했을 때 전부 다 전개시켜서 보지 말고 해당하는 것만 살펴서 빠르고 정확한 계산해내자. 굳이 전부 다 할 필요 없이 문제수 구하라고 하는 건 A, B의 개수를 찾아라 라고 했어요. 그럼 A, B의 개수를 찾기 위해서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봤더니
지금 나와 있는 각각의 다항식을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시켜 나갈 거예요. 곱셈이니까. 그러면 이 3a 항이 뒤에 나와 있는 a 플러스 6b 마이너스 2 이곳으로 골고루 분배가 될 텐데, 그러면서 ab라고 하는 항을 만들어낼 그런 것은 뒤에 b를 만날 때밖에 없겠죠. 그래서 3a가 b가 들어가 있는 항과 만날 때 이렇게 해서 6, 3, 18 ab 이렇게 찾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a나 마이너스 2랑 곱해져 봐야 ab라고 하는 항은 만들 수 없겠네요. 그리고 나서 b라고 하는 요 녀석이 마이너스 b가 누구를 만날 때 바로 또 ab 항이 만들어질까요? 그래요. 바로 a 항을 만날 때, 만나서 곱해질 때 바로 또 뭐가 되느냐? 네, 바로 a 항을 만날 때 그제서야 비로소 ab라고 하는 항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ab,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상수 마이너스 4는요. 만약에 뒤에 있는 다항식에 ab라고 하는 항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4는 아무리 분배되어 봐야 ab항을 만들 수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동료항끼리 정리하게 되면 17ab가 될 것이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ab항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17, 이렇게 해서 그 문제의 정답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2번도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역시 예제 2번도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문제를 먼저 풀어봐야 돼요. 잠깐 시간을 주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보고 선생님 풀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풀이를 보면 ax 플러스 y 마이너스 x 플러스 5y를 결국 곱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앞에 나와 있는 좌변에 있는 식을 바르게 전개시켜 나가서 풀면 되겠죠. 자, 분배 법칙에 의해서 골고루 분배시켜 보고, 그리고 나서 두 개의 식, 좌변과 우변에 있는 식을 비교해서 a, b에 대한 그 미지의 a, b 값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불러볼까요? 처음 좌변 거 시작하게 되면 시작. 마이너스 ax 제곱에다가 플러스 5axy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xy가 될 것이고, 그리고 플러스 5y 제곱이 되겠죠. 자, 이제 한번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ax 제곱에 플러스 동류항끼리 5axy하고 마이너스 xy하고 동류항이니까 5a 마이너스 1에 xy 플러스 5y 제곱.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요 녀석을 누구랑 비교해 본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우변에 3x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5y 제곱과 비교해 본다.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bxy 그리고 플러스 5y 제곱. 자, 5y 제곱은 이미 같아진 거 확인됐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a과 마이너스 3x 제곱이니까 결국 a는 얼마가 된다? a는 3이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a가 3이 되니까 여기 쏙 집어넣게 되면은 3, 5, 15 마이너스 1하니까 14가 되겠죠. 결국 xy의 개수는 b가 되면서 b는 14 이렇게 완성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b-a의 값을 완성하여라. a-b죠. 미안합니다. a-b 3-14가 될 테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1.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예제 2번까지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지금 오늘 하는 내용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개념을 다시 한번 짚어봐라 라고 한다면, 결국 앞에 나와 있는 뭐요? 분배 법칙. 결국 분배 법칙에 의해서 골고루 곱할 수 있느냐, 그 곱셈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 나눗셈 또한 할 수 있겠더라. 왜?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서 분수꼴로 또는 고쳐서 이렇게 해서 약분시키는 과정만 주의해서 접근해주면 되겠죠. 다항식 간의 곱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항식 간의 곱셈에서도 결국 무엇을 이용한다?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해 나간다. 여기는요, 사실 그래서 성실하고 부지런한 친구라면 모두 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기초적인 문제, 기본적인 문제를 조금 많이 풀어야 되는 단원이라는 거 해서 연습 문제 많이 풀어보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